네,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 하루만 35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태원에서 확진된 확진자가 모두 86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어디에 더 많은 감염자가 있는지 확인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취재기자가 지금 이태원에 나가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이태원의 한 골목입니다. 이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양옆에 지금 문제가 됐던 클럽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보시면 이쪽이 퀸클럽입니다.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걸려 있고요. 보시면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방역 안심시설이라는 표지판도 있는데 이 표지가 무색하게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문은 굳게 걸어 잠겨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지금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용인 지역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금요일부터 하루 수십 명씩 지금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곳은 마치 외딴 섬처럼 상점들은 다 문을 닫고 인적도 끊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태원만 그렇지 다른 지역의 주점이나 술집 상황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여전히 북새통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태원에 갈 수 없게 되니까 인근 지역 강남이나 홍대 같은 곳들로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는데도 이 주점이나 클럽에 들어가려고, 특히 주점에 들어가려고 줄을 지어서 수십 명씩 줄을 지어 있는 모습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곳들이 대부분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곳들이라 그런지 최소 간격 유지는 물론이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확산할까 봐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 아직도 이 상황을 남일처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일종의 풍선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을 통제했더니 엉뚱하게도 홍대와 강남의 젊은이들이 더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나몰 나라, 이렇게 젊음을 만끽하고 있는 사이에 정작 애꿎은 피해는 상인들이 입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인은 물론이고요. 이 지역 주민들의 공포감도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이 인적이 끊기니까요. 이곳에 식사를 하러 오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이유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적이 끊기니까 주변 상인들은 졸지에 상점 문을 닫고 개점 휴업 상태로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면서 한숨 짓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의 목소리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태원은 한국의 어떤 한마디면 얼굴이에요. 한국이 어떤 나라부터 이렇게 빨리 없어졌었는데 갑자기 물론 잠깐 좀 나타났지만 이태원이 너무 상황이 나쁘게 좀 더해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살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좋아졌었잖아요. 그때 똑같아졌어요. 다 하루 만에 이렇게 돼갖고 완전히 민망이니까 직원 잘릴 수도 없고. 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면서 행정당국도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이 방역대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집합 모임을 금지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내놓은 초강경 조치로 인해서 여러 클럽들이 문을 닫았는데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클럽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금 무기한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별도의 추가 명령이 없는 이상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인데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흥업소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고요. 좀 다른 건 서울시와 다르게 2주간만 시행한다고 기한을 못을 박았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또 인천에 이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위중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최은미 기자, 지금 이태원에서 시작된 이른바 코로나19 확진자 어디까지 가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나온 전체적인 집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12시 기준으로 86명입니다. 클럽에 직접 방문한 사람과 그리고 이들이 주거지로 돌아가서 추가로 확산시켜서 만들어진 이 지역사회 감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인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감염 당국이 이 최초 확진자로 지목된 용인의 66번 확진자 이외에 또 다른 감염원이 추가로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확진자 중에 66번 확진자와 용인의 66번 확진자와 같은 날 증상이 발생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용인 66번 확진자에게 감염이 됐다, 옮았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이 용인 66번 확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그리고 그 사람의 동선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접촉자 파악이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시간 동안 클럽을 방문했던 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인 검사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용인 66번 확진자 외에 또 다른 감염원이 있을 수 있다. 그야말로 조용한 전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태원 일대를 휩쓸고 다녔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군요. 심각합니다. 자, 이 외신들도 우리 코로나19 방역이 세계 최고라고 극찬을 했는데 이태원발 확진자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곳 이태원에도 외신들의 취재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오후 1시경부터 이곳에 와 있었는데요. 제가 왔을 때부터 이미 중국 CCTV에서 이 촬영팀을 보내서 현지에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자국민에게 이 현장 상황을 라이브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일본의 NTV에서도 이 뉴스 촬영을 위해 이곳에 방문해서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방역 선도 국가 그리고 방역에 모범을 보이는 국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었는데 이번 이태원 클럽발 뭔가 추가 확산으로 그런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 관심을 갖는 측면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던 시점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던 시점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나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의 관심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517명 정도 확보를 했는데 어제 오후 기준으로 보면 2,405명이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분들은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는 명단을 허위 기재했거나 그렇겠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요, 경찰청하고 협력해서 보다 강력한 추적 조치에 나설 지금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CCTV 기지국 활용을 통해서 해당 시간에 이 방문한 분들 자택 방문 추적까지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네, 이태원발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좀 뚫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지금 서울시도 이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을 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명단 작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다녀갔는지 또 얼마나 다녀간 것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이 당국이 갖고 있는 명단과 또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당 기간에 그러니까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이나 주점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연락조차 안 되는 사람 지금 3,000명이 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태원을 클럽을 갔던 사람들이 한 7,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한 3,000여 명은 연락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3,000여 명이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이게 3,000여 명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들에게 자발적 검사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소재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들에게 자발적인 검사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을 찾아내서 억지로라도 찾아내서 지금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한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원순 시장의 그 언급도 있었지만 경찰이 협조를 받아서 해당 장소의 CCTV를 확인한다거나 해당 날짜에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자택까지 방문을 해서 그렇게 추적해서 그분들을 찾아내겠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하고 지자체의 지금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대는 이날 이 연휴 기간 내에 이태원 클럽이나 주점을 간 사람은 자진해서 방역당국에 신고하라는 안내 문자가 다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여 명이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만약 이들이 연락을 안 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물론 경찰과 당국이 찾아 나서긴 합니다만 그래도 못 찾을 경우에는 또 보이지 않는 조용한 전파가 또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자체하고 경찰이 찾아 나서서 찾아지면 다행인데 말씀하신 대로 안 찾아지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당국의 이 테두리에도 없고 본인이 혼자서 진단검사도 받지 않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분들을 매개체로 해서 2차, 3차 지금 전파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찾아내는 게 지금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연휴 기간 내에 정부가 고지한 기간 안에 이태원을 방문하신 분들은 좀 자발적으로 당국에 신고하고 검사도 좀 받아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유호정 기자, 실제로 군대에서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 이 기간에 방문한 군인이 있으면 자진 신고해라라고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꽤 많은 수의 이 군인이 사실 나 이태원 갔다 왔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49명이 49명이요? 네,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했다라고 자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는 원래 장병들 17명 정도는 원래 장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32명 정도는 이미 입대 전에 방문을 한 훈련병의 수인데요. 앞으로도 좀 자진 신고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지금 군대에서 확인이 된 코로나19 확진자, 이번 이태원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4명입니다. 이 중에 2명은요. 그동안 군 내부에서는 이 일과 후에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 이 2명은 이 지침을 어기고 무단 외출을 해서 그 당일 66번 용인 확진자가 이 클럽을 간 당일에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2명으로부터 또 감염이 돼서 군 내부에서 총 2명이 전염이 되면서 총 4명이 지금까지 집계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원래는 군이 이 무단 외출을 한 2명에 대해서 치료가 끝나면은 강제 굉장히 높은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방침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자진으로 내가 여기 갔다 왔다라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진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군대에서는 자진 신고 방침을 내리면서 무징계 방침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서 49명이 자진 신고를 했고요. 이 PCR 검사를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징계는 이제 이후의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이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사람들, 접촉자들을 찾아내서 전파를 막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당국이 이런 좀 조치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유정걸 의원님, 지금 이제 사태가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3천여 명은 사실은 3천여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신천지 때는 그래도 신천지 본부 측이 명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추적해 갈 수 있었는데 이번 이태원 클럽 사건은 정말 누가 다녀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일부에서는 좀 제2의 신천지다 하는데 신천지보다 훨씬 어려운 거죠. 신천지는 신도들 명단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31번 환자가 대구 신천지에서 예배 볼 때 그때 같이 본 사람 명단도 있었고 전국의 명단도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적하기가 쉬웠는데 지금 이태원 여기는 주로 또 뭐 성소수자도 또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성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목숨보다도 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극렬히 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517명 중에서 3,100명이 노출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추적을 안 하면 제2의 또 싱가포르이 되는 거죠. 싱가포르이 거의 됐다고 그래서 학교 개학했다가 퍼져서 다시 학교 문을 닫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 정체성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이거는 정부에서 끝까지 보호해준다. 비밀 엄수한다. 그 대신에 신고하면은 그 검사도 무료로 해주고 끝까지 치료도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거부해서 적발되면은 과감하게 그건 정부의 행정조치, 벌금, 그 무관용 원칙에서 처벌까지 하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성소수자를 이제 강제적으로 그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른바 아우팅을 할 경우에 더 많은 이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숨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실제로 이 성소수자들의 커뮤니티에는 나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회자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이 아닌 이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만 남게 되는 상황은 사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커뮤니티 내에서는요, 이 절대 검사 받지 말아라. 절대 검사 받지 말아라. 네, 이게 팬데믹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이 묻어가겠다는 올라오기도 얘기군요.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감염이 확산이 되면서 사실상 동선 조사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 검사와 치료에 전념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검사를 받다 하더라도 이 본인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게 이 모든 이 성소수자의 의견이 아닐 뿐더러 게다가 이 글을 향해서 어떤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들이 더 잦은 검사를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이 지자체와 이 관련 커뮤니티는 굉장히 이제 이들이 잦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성소수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검사를 받자라는 공지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일부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서 지자체와 면담을 하고 이들이 좀 궁금한 점들을 실제로 알려주는 이런 활동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연락이 닿지 않은 이 3천여 명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성소수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빨리 검사받도록 하고 빨리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정치권에서도 사실 뭐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성소수자들이 숨는 거를 좀 막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거든요. 이 당국을 좀 믿어야 돼요, 그렇죠? 네, 당국을 믿어야 되고 지금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도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방역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의용 본부장도 그런 얘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뭐 그 이태원 클럽에 간 분들이 다 성소수자라는 보장도 없으면 됐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보도가 잘못 나왔는데 그냥 클럽만 소개를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 해당 클럽에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기사를 썼으면 되는데 굳이 그 클럽에다가 뭐 성소수자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이다. 이런 식으로 부과된 설명을 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슈가 갑자기 성소수자 이슈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이 그 순간부터 갑자기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혐오 댓글을 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클럽에 간 분들이 성소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이구 내가 자칫 여기에 신고했다가는 내가 성소수자로 낙인 찍힐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지금 이 숨는 그런 이제 결과가 빚어지게 된 것인데 굉장히 지금 이 사태가 잘못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제 정부 당국이 이번에 신고하면 철저히 프라이버시 지켜준다. 우리가 뭐 검진하고 치료해주고 다만 지금 이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향후에 이 사람이 퍼뜨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처벌도 할 수 있고 부상고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자진 신고하면 정부가 보호해준다는 걸 믿고 그 클럽에 다녀간 분들은 본인의 뭐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일단은 지금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금 발표를 한 게 지금 검사도 무료로 될 뿐더러 이분들이 검사 받으러 오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지켜주겠다. 익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와서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하는 게 정부와 지자체 지금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언론 보도가 성소수자들이 주로 다니는 클럽이다라는 말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숨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태원의 무슨 클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만 보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거기에 뒤에 부가 설명을 이 클럽은 성소수자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이다. 이 한 문장을 덧붙이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슈가 성소수자 이슈로 갑자기 넘어가 버리고 대중적인 어떤 관심도가 커지니까 또 다른 매체들이 그 관심도 때문에 기사 마케팅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너도 나도 그 기사를 받아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사태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습니다. 상황이 더 꼬이게 만든 요인이 분명히 그런 기사 방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는 조금 잘못된 시선 또 편견을 갖고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태원 다녀왔던 사람들이 더 공개 스스로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는 측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 댓글을 보면요 그런 분노와 편견이 여전히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총리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전혀 방역에 도움되지 않는 편견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댓글을 보면 성소수자들을 향한 그런 비난과 욕설이 계속 난무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부에서도 좀 우려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개인 정보를 지켜주면서 검사를 받도록 할 테니까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건데 인천의 한 아파트를 보니까요. 사진이 하나 올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태원 방문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주민을 성토하는 대자보도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악화되고 댓글이라든지 물론 그 이태원 가신 분들이 전부 성소수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와중에서도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굳이 밤에 그런 밀집된 공간에 가서 술을 먹고 춤을 춰야 하느냐라는 그런 성토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40대 워킹맘의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신천지 때는 어이가 없었고 구로콜 센터 때는 안타까웠다. 왜냐하면 이제 생계형 근무자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이태원 사태는 정말 열받는다. 그러니까 뭐 성소수자 문제와 무관하게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잘 실천하자라고 계속 강조하던 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 클럽에 갔던 20, 30대 젊은 층에 대해서 분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성소수자들의 문제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방역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루빨리 차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그렇죠? 뭐 블랙 수면방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건 역시 조금 편견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쪽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근 주민들, 상인들까지 난리가 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밀집된 공간에서 접촉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있다 보니까 뭐 전파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 나오는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밀접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이름과 연락처를 적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교회 들어갈 때도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클럽 같은 경우에도 허위로 기재한 게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명단을 적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면방 같은 경우에는 그 곳에 해당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방문한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하는데 클럽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클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부정확한 명단이 있었을 경우에는 카드 내역, CCTV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수면방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익명으로 현금을 지불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조금 더 애를 먹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만약에 방문을 했다면 이 추적되기 전에 스스로 자진 신고를 하는 게 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거를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건강도 좀 챙겨야 되고요. 뭐 또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가족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사실 이 클럽, 이태원 클럽을 가면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 20, 30대 젊은 층이 자신들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은 잘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니까 자신들은 괜찮다 생각하지만 이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주변에 특히 이제 집에서 조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감염시키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지금 한 명 나왔습니다. 지금 용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이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고 난 뒤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확진 하루 전에 가족하고 식사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80대의 외할머니가 감염이 된 거예요. 우려되는 바였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뭐 나머지 이제 가족들은 음성을 판정해서 다행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우려되고 무서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면 뭐 치료받고 하면 되지만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2차, 3차 계속해서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정세균 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루를 망설이면 일상은 한 달이 멈춥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지금 마음 졸일 게 아니고 어서 빨리 이제 진단검사를 받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게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3천 명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코로나19는 나와는 무관해 걸려도 나는 안 죽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20, 30대 젊은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인지 굉장히 큰 숙제를 갑자기 또 떠안았어요. 그렇죠. 지금 20대, 30대가 이태원에 많이 좀 출입하면서 그 사람들이 신천지하고 또 다른 게 신천지 신도들은 대구나 일정 경북 그쪽에 밀집해 있었잖아요. 수도권에도 한 군데 밀집해 있고 그 교회에 있는데 부근에. 근데 이 젊은 20대, 30대는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용산에 살고 있는 젊은이가
80대 외할머니랑 어버이날 식사하는 게 그게 또 확산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좀 이게 신천지랑 다른 게 명단이 없고 또 하나는 활동성이 너무너무 강하다. 그래서 지금도 빨리 좀 여기에 대한 대책, 젊은이들은 또 감염된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 30%가 된대요. 무증상이. 환자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저도 타도 깜짝 놀라는 게 지하철에 마스크를 안 낀 사람들이 어르신들은 다들 꼈는데 젊은 사람들 의외로 안 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잠재의식 예. 속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죽진 않아. 예.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무식을 하는 거니까. 것 같아요. 그 예. 피해자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또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좀 젊은이들에 대한 좀 사회적인 경각심 이게 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이제 원점에서부터 방역에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요. 손 씻기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